이네오스 유럽의 심장에 자리 잡은 플라스틱을 다른 재료로 개조하는 것은 실제로 환경에 해를 끼치는 역행 조치가 될 것이다. 다른 재료로 개조하는 것은 그렇네요. 환경에는 눈앞에 흔히 펼쳐진 철조망, 개미들의 여왕개미를 먹여 살리듯이 공장을 유지시키는 탄화수소를 가득 채운 유조선, 토탈, 랑세스, 바스프, 다우, 엑선 모빌 그리고 이네오스는 울타리 안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 플라스틱 테러범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거대한 풍력 터빈을 지나면 저 멀리 우윳빛 하늘이 흐린 연기를 내뿜는 원자력 발전소의 굴뚝 두 개가 보인다. 소방서가 있던 자리에 무모한 건축가가 다이몬드를 잘라내듯이 외형을 유리로 만든 대형 전기선 모양 미래지향적인 건물도 있다. 유일하게 색깔이 칠해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상자들이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서 서헬더 강을 미끄러져간다. 우리는 유럽 최고의 석유화학 중심지인 안트베르펜 항구에 있다. 정유소 2개, 수압 화세 시설 3개, 공장 수십 개와 10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갖춘 이곳은 연간 1900만 톤의 화학물질을 생산하여 세계 평균보다도 10배는 더 높은 매출로 벨기에 국민을 이 분야의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안드베르펜의 최초의 석유 화물이 상륙한 것은 1861년이었다. 석탄이 드디어 열렸던 당시 유럽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플랑드르 지방의 이 도시는 내연기관의 성공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대륙의 주요 석유 창고가 되었다. 한 세기가 지난 후에 한글을 다용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전까지 석유 제품의 저장과 정제만을 담당했던 그곳에 1958년 페트로킴이라는 적절한 이름의 석유화학 공장이 최초로 세워졌다. PVC는 분말 형태로 포장되지만 다른 폴리머는 대부분 알갱이 형태로 생산 라인에서 나온다. 브렉시트의 강력한 지지자. 이 알갱이의 대부분은 빗물 배수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과 같다. 도로에서 배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누출됐는지 그 원인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가장 가까운 변해수가 이네오스 공장 앞에 있다.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네오스는 2019년에 세계 5위의 석유화학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 포시르메르 산업단지 내에 라브라 프랑스 정유 공장을 포함하여 유럽에 약 40곳의 사업장이 있다. 이네오스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68세 영국인 짐 렛클리프가 억만장자라는 사실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2018년 영국 여왕에게 기사 저기를 받은 그는 세금 문제 때문에 모나코로 이주했고 브렉시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폭력적인 대처 방식으로 영국 노동 조합원들에게 미움을 산 렛클리프는 2020년 140억 유로로 개인 자산 선두에 있다. 작은 양말 덕분에 그는 아이슬란드 최고의 부동산 소유주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연어 낚시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어가 살아나는 비료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스포츠 강의 렛클리프는 리소 로잔 지역의 축구 클럽뿐 아니라 크리스토퍼 프롬이 전에 몸담았던 스카이라는 사이클 팀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육상 경기와 그는 케냐의 마라톤 선수 엘리우드 킵초게를 후원하고 있다. 포뮬러에 돈을 대고 있으며 F1 세계 챔피언 메르세데스 팀의 후원자로 지분을 갖고 있다. 등등등등. 이네오스 지하고 영어의 유럽의 플라스틱, 모래와 화학물질이 담긴 물속에 땅속에 주입하여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수압 파쇄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이 기술을 사용하면 극도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메탄 누출이 일어난다. 메탄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메탄이 대기에 유출된 후에 저 20년 동안의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능력은
이산화탄소의 그것에 비해서 80배에 달한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대기의 메탄 농도가 급증했는데 북아메리카 세일가스 추출과 함께 등장한 현상이다. 미국 호넬 대학교의 생태학자 로버트 하워스에게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다. 2019년에 그는 메탄가스의 급격한 증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서우 사육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세일가스 생산이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하워스에 따르면 메탄의 대기 요철이 세일가스 생산량의 3.2에서 6.4%를 차지하며 지난 10년 동안에 기록된 새로운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5%를 기여했을 수가 있다. 이호독성을 띠는 데다가 지진 발생의 원인이기도 한 파쇄법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중지되었다. 짐 레클리프가 영국에서 여러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런던이 2019년 말수와 파쇄에 모라토리엄 선언함에 따라 그의 계획은 자초되고 말았다. 이 억만장자는 당황하지 않고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텍사스 주의 수천 헥타르의 땅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시추 허가 협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용이한 것이었다. 그 지역은 오염되었고 유럽은 플라스틱을 가져갔다. 이네오스의 다음 단계는 안트베르펜이었다. 바로 프로젝트 1이었다. 2016년에 이네오스는 프랑드르 지방정부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발표했다. 이미 20년 전부터 안트베르펜 공장 6개를 운영하고 있는 이네오스가 미국의 세일가스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춘 거대한 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가로 3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당연히 안트베르펜 항구는 이네오스의 지원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 사실 이네오스가 우리에게 준 대답은 때때로 석유화학 기업의 그것과 일치했다. 안트베르펜 항구의 관점으로 보면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유럽 화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프로젝트이다. 이네오스로서는 자신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을 잠재적인 해방권에게 경고장을 던지는 셈이었다. 글로벌 예측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선택은 유럽의 몫이다. 혁신에 투자를 하거나 환경 문제에 덜 까다로운 지역에 수입하는 것이다. 이네오스의 대응에는 놀랄 만한 게 있다. 프로젝트 1은 플라스틱 공장이 아니다. 시장의 어떤 무가공 플라스틱 생산 능력도 추가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공장으로 올해는 원료 에틸렌과 프로필렌만 생산할 것이다 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에틸렌과 프로필렌 가스가 거의 전적으로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이고 이네오스는 이들 원료를 처음 제조한 업체다. 프로젝트 1은 알갱이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지만 무가공한 플라스틱 생산에 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이네오스는 공지 내용에 에틸렌과 프로필렌이 사용될 환상적인 응용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건설용 절연체 수도 및 가스 파이프 섬유 자동차에 들어가 장비들 혈액 보관용 배 식품 포장재 전기 케이블 스마트폰 말하자면 모든 게 플라스틱인 것이다. 2019년에 발표된 안트베르펜 프로젝트는 기후단체와 환경단체를 심각하게 자극했다. 2020년에 세일가스가 얻는 안트베르펜 크리맥스 이네오스는 무너질 것이다 등등등. 2차 재판은 클라이언트스의 소송에 증인해서 이네오스는 결국 포기하여 환경영향 관련 증거를 3개가 아니라 1개로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프랑드르 정부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3년 벌치를 승인했다. 어쨌든 50헥타르의 숲이 항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젠가는 벌목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프랑드르 정부가 주장했는데 전통적으로 이 정부는 산업계의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게다가 이네오스 그룹이 보상책으로 다른 곳에 나무를 심는 것에 동의했는데 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네오스가 이미 전기톱을 돌릴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스는 다시 재판에 뛰어들었다. 2020년 11월 다른 13개 조직과 함께 클라이언트스는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든 산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클라이언트스의 손을 들어주며 전기톱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2대0으로 클라이언트 어스의 승리였다. 이네오스는 프로젝트를 최소 1년 연기하면서 사실상 3림 벌채 허가를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 1심 판결이 2022년 이전에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프로젝트 1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계속될 막다른 골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네오스에 반대하는 소송 당사자인 윤리적인 재정협회 폐업 부인의 프랑크 바나르쇼트가 경고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프랑크 정부가 공정 설립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낸 수십억 유로의 돈을 민간 투자자들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감당하지 않는 위험을 대신 감당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는 플라스틱의 과잉 공급,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프로젝트와 전혀 양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일가스 시장의 변동성과 이네오스 과다한 부채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경제적인 위험이라고 지적을 한다. 이로서의 부채 문제가 핵심이다. 타티아나 루아는 설명한다. 포칼보다도 나쁜 마스크. 독일 수련의 앤디 게오르기우는 에네오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집 근처에서 시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수압파수의 문제에 깊이 파고든 이 활동가는 이네오스와 그곳 경영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네오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점은 이 그룹이 내린 환경에 대한 종합평가 부분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책임감 있는 파트너는 인가 부주의한 파트너인가? 이렇게 해서 반대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 오래된 유럽에서는 천연가스를 만약에 프로젝트 1이 성공한다면 지난 20년 내 유럽 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화학 분야의 투자이자 25년 만에 처음 건설되는 수압파쇄 시설이 될 것이다. 생태성의 전환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트베르펜 항구는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석유화학 활동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전념을 했다. 프랑크 정부 당국은 이네오스를 포함한 7개의 석유화학 회사와 함께 지금부터 2030년까지 항구에서 배출되는 양의 절반을 끌어모아서 노르웨이로 수출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후 전문가들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비난해온 탄소 보유 설비를 이제 유엔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도베르펜에서 폴리머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려는 유럽인들의 열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유럽의 열망. 플라스틱 알갱이 청소. 그러다만 북해까지 도달하기 전에 나트라 2000으로 지정된 지역과 350km에 달하는 스헬더 강 강도를 따라 늘어선 알갱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부 당국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손으로 청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순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프랑스로는 그리고 나중에 그린 수입이 1991년에 미국 화학협회의 주도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업계 1위의 로비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고 진지한 실행도 없었다. 그 결과로 스코틀랜드나 루지애나 주의 해변 일부에서는 머리 위가 아니라 플라스틱 매트 위에 비치 타올을 펴는 셈이 되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기는 하다. 플라스틱 알갱이 제조, 사용, 운송과 관련된 모든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네덜란드의 환경단체 플라스틱 수프 재단이 한 일이다. 2020년 1월 로테르담 항구에서 플라스틱 알갱이 때문에 죽은 동물 사체를 보는 것에 지친 이 재단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세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주변을 둘러싼 네덜란드 석유화학 기업 디코르의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디코르에 1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디코르는 즉시 정서를 시작했지만 자신들의 희생양에 불과하다고 불평을 털어놓으며 벌금 8개월에 항소했다. 프로젝트 보호제도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디코르는 다른 기업들과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그 회사는 자신이 오염시킨 부분에 대해 항상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